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속성이요. 자, 우리 기타 속성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랑 입력 마스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에서 우리 입력 마스크가 됐든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됐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규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령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속성이요.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속성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는지 그 키워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필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담당자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반드시 값이 입력되게 할 때 우리가 필수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이요. 얘는 말 그대로 기본값이죠.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를 만약에 추가할 경우에 날짜 필드에는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그렇게 값이 들어가게끔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값 이 속성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거는 학번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인덱스라는 말이 시험 문제상에 나옵니다. 나오면 인덱스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다. 그러면 형식은 날짜 같은 게 있을 때 우리가 연, 월, 일 하고 다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처럼 문제처럼 월하고 일만 표시해라. 아니면은 연도만 표시해라. 아니면 월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형식 지정하는 게 우리 형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크기요. 필드 크기는 제품 단가의 필드의 크기를 바이트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상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거 보고 이거 필드 크기 설정하는 거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드 설정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형식 있죠? 이거 잠깐만 보자고요. 우리 형식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자 지정 기호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엑셀에서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하는 게 있죠. 그거랑 같이 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형식 지정할 때 영아님은 샵을 쓰는데 영하고 샵은 숫자 한 자리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그때 값이 없을 때 0으로 표시할래,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게 할래, 그 차이가 우리 영하고 샵이요. 이거는 엑셀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쉼표는 말 그대로 천 단위 구분기호 그거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요. 날짜에 보게 되면 이제 D라는 게 있고요. M이라는 게 있고, A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D 그러면 D는 2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D를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한 번 쓰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날짜 중에 1에 해당하는 거를 한 자리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만약에 1이 몇 월 며칠 할 때 그 일이 만약에 9일이다 그러면 D를 한 번 썼을 때 9라는 숫자 하나만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은 원래 숫자가 15이기 때문에 두 자리이기 때문에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만약에 일이 한 자리일 때 1일이다, 2일이다, 3일이다, 4일이다, 5일이다 해서 9일까지가 한 자리죠. 그럴 때는 그냥 한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DD를 두 번 쓰게 되면 우리 1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이제 날짜가 있을 때 원래 일이 한 자리라도 1부터 9까지 한 자리인데 한 자리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01일이다, 02일이다, 03일이다, 04일이다 해서 무조건 숫자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게 DD. 그 다음에 이제 D를 세 번 쓰고 네 번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요일을 표시해 줘요. 요일을 표시해 주는데 DDD 하고 세 번 쓰게 되면 이제 요일의 약자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DDDD 하고 네 번 쓰게 되면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세러데이까지 이렇게 이제 풀네임 완전한 요일 이름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이요. M은 월을 대신해 주는 거죠. 월을 대신해 주는데 그때 이제 M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렇게 해요. M을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그거는 D를 한 번 쓰냐 두 번 쓰냐 그거랑 똑같아요. 월이 지금처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원래 숫자리가 한 자리죠. 그때 M을 한 번만 쓰게 되면 한 자리로 표시해줘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자리로 표시해주고, 만약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원래 두 자리일 때는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M하고 M을 두 번 쓰게 되면 0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무조건 숫자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월을 표시해줘요. 그리고 M을 이제 세 번 쓰냐 네 번 쓰냐는 얘는 이제 영어로 이제 표시해줘요. M을 세 번 쓰게 되면 이제
약자로 그렇게 이제 세 글자씩 세 글자씩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M을 4번 쓰게 되면 이제 제니어리부터 우리 디셈버까지 그렇게 이제 완전한 월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요. A를 이제 이렇게 3번 쓰냐 4번 쓰냐 그거는 요일을 이제 대신해 주는데 A를 3번 쓰게 되면 이제 요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토 하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그렇게 표시해 주고 A를 4번 쓰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세 글자씩 세 글자씩 표시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요. Y를 이제 쓰게 되면 Y는 보통 이제 연도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Y를 한번 쓰게 되면 1년 중에 그 일을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Y를 2번 쓰게 되면 이제 연도를 두 자리로 그렇게 표시해 주고 Y를 4번 쓰게 되면 연도를 이제 4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글자가 나는데 H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H 하나를 쓰냐, 2개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자리로 표시하냐, 한 자리로 표시하냐, 그거요. 그래서 시간을 표시할 때도 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9시까지는 원래 한 자리죠. 그럴 때는 이제 한 자리로 표시해주고 10시다, 11시다, 12시다 해서 쭉쭉 이제 전부 다 이제 2자리로 돼 있죠. 그때는 2자리로 표시해 줍니다. 근데 H를 2번 쓰게 되면 시간을 무조건 2자리로 표시해줘요. 0시라도 00시, 1시라도 01시,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2자리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표시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용자 지정 기호 같은 경우는 엑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형식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속성에 보게 되면 이제 IMD 모드라는 게 있는데 IMD 모드라는 거는 우리 자판 상태를 변경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해서 문제에 보게 되면 등급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등급이라는 필드에 포커스가 이동하게 되면 입력기가 0숫자 반자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IMD 모드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등급이라는 이 필드로 포커스가 이동이 됐을 때 한글이 입력되게 하세요. 영어가 입력되게 하세요.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IMD 모드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문자열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빈 문자열 허용은 문제상에 나옵니다. 학점이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빈 문자열을 허용하고 이 글씨가 문제상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라는 거예요. 캡션이라는 거는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는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상품 이름이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필드명을 바꾸라는 게 아니죠. 화면상에 보일 때만 상품 이름이라는 요 제목으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캡션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정렬 기준이요. 테이블 정렬 기준은 테이블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테이블을 이제 정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 이제 테이블을 열면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테이블 정렬 기준을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제 테이블 정렬 기준은 우리가 특정 필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테이블 속성 시트 창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우리가 디자인북을 연 상태에서 테이블 도구라는 그 메뉴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속성 시트라는 거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속성창이 이제 화면상에 뜨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 기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기준은 어디에 있다? 테이블 속성 시트 창에 있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타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문제 풀 때 천천히 하나씩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